자, 김문수, 한덕수가 술래잡기라고 있어요. 예견됐던 사안이었죠. 애초부터 김문수를 러닝메이트로 세우려고 네가 제일 인기 많아 해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한동훈이도 제끼고 홍준표도 제끼고 아니면 김문수가 안 나왔으면요. 김문수를 일찍부터 안 밀었으면 홍준표나 한동훈이 훨씬 한덕수보다 유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킵해놓고 김문수를 밀어줘가지고 이른바 친윤파와 여기 신천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경쟁자들을 우선 제거를 해준 거죠. 홍준표부터 그다음 한동훈까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후보직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내 거야. 내 지금까지 장관 자리 하나 말고는 대접도 못 받다가 이거 내가 딴 건데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 비켜준다고 해서 왔어요. 야, 차비도 안 내놓고 네가 이 차를 왜 타? 이러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 한번 기사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문수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월권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일화 논의는 하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 이분 후보 등록하신 거예요? 후보 등록은 11일 날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맞죠?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대선은. 그냥 후보는 후보 네. 죠? 예. 어쨌든 본인이 주도하면서 후보 간 직접 협의로 단일화 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11일까지 정해야 된다라는 데드라인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후보 강제 퇴진 시도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어제 김문수가 갑자기 한덕수가 김문수 대구 있다고 해가지고 대구 갔습니다. 그럼 난 대구 갈래. 그러니까 김문수가 에이씨 그럼 나는 서울 갈란다 이러면서 사라졌어. 근데 이게 너무 웃겨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 후보의 약속을 믿고 당원들이 선택한 거다. 무슨 약속? 그러니까 뭐 내놓는다고 약속하고 그러면 미뤄졌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 아니에요? 내가 후보가 되면 내가 바로 한덕수한테 자리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증거가 당 공식 후보로 됐잖아요. 네. 임명장을 안 준대요. 네? 그러니까 됐잖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당에서 임명장이 나와야 되는데 임명장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당무권을 후보한테 무조건 주게끔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일단 선대위를 구축을 하자. 그렇죠. 라고 얘기했더니 한덕수랑 한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선대위가 출범을 안 하는 거예요. 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바꿔달라. 내 사람으로 바꿔달라. 그래야 내가 맘대로 유세도 하고 돌아다니고 프레카드도 붙이고 방송도 광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바꿔줘. 그러는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즉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김문수도 돈이 없고 한덕수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말이잖아. 연휴잖아. 사람들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관훈 토론회나 이런 데 가고 유세를 안 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둘 다. 그리고 비대위 회의하잖아요. 왜냐하면 배경 백드롭 있잖아. 거기에 사실 자기네 후보면 김문수 사진 걸어줘야지. 하고 백드롭 걸고 그 슬로건도 감고 해야 되잖아. 안 한대. 야 어차피 버릴 건데 왜 네 걸 걸어달라 그래. 웃긴 거는 홍보용 사진을 찍었대요. 김문수가 찍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홍보 기획사에서 바로 옆 장소에서 한덕수가 사진 찍었답니다. 같이 사진 찍은 거야? 진짜. 아니 뭐 대놓고 마음에 그냥 문수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당의 지도 당의 지위로 우리와 같은 방식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거는 거의 뭐
아니, 왜냐면 지금 이 쌍권이는 뭐야? 지금 11일 날 후보 등록하면 한덕수 사진 걸고 지금 유세차 올려야 되거든. 미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영정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후보 선출 3시간 만에 영정사진이라뇨. 아니, 살아서는 못 보는 사진이야. 저 살아서는 못 쓰는 사진인 거라고. 그 후보가 김문수 빡칠만한 게 후보 선출되고 3시간 만에 권영세하고 막 찾아와가지고 단일화 얘기 꺼내고 후보 된 지 3시간 만에 그리고 7일까지 단일화를 끝내야지 홍보물하고 선거용품 다 계약할 수 있는데 빨리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되자마자 야, 아니, 나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친 내가 땅이야. 아니, 그럴 거면 내부 경선을 왜 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내지 말고 무소속 한덕수를 영입하자라고 했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그럼 진짜 내부 경선을 왜 한 거야? 돈은 한덕수가 돈은 내부. 왜 3억씩 쳐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아니, 김문수 물러나게 할 거면 나 선거 자금 낸 거 돌려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벌써 8놈이나 3억씩 냈잖아, 거기. 돈 냈잖아. 아니, 24억에 24억. 그거 왜 돈 냈냐? 돈을 돈 왜 내냐고. 아니 그 왜 한 거냐고요. 아니, 당에서 안 내놓을 거면 한덕수라도 내놓으라 그래, 한덕수라도. 야, 한덕수는 돈 한 푼 안 내고 진짜 그냥 꿀꺽 꿀꺽 하는 거예요. 아, 씨.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쯤 빨리 들어가야 지금 국짐 돈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뭘 자기 할 수가 금방 있나. 해줄 줄 알고 한 3일 돈 쓴 것만 해도 몇 억을 쓴 거 아니야. 버스 빌려 타고 오세훈이랑 와. 쪽방촌 가고 대박.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버티기를 할 것 같고 이제 후보 등록 11일 날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단일화 안 되면 내가 3억을 꽂아야 되거든 지금. 현찰로 이 돈을. 그거 할 수 없지. 근데 지금까지 돈을 썼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까지 쓴 돈도 사람들 아깝지만. 데리고 다니면 밥을 누가 먹습니까? 차는 누가 타고 다녀요? 앞에서 이렇게 이거 박수 쳐주고 경호해주는 사람 다 다 돈이라니까. 돈이라니까요. 장소 섭외해야 되지. 사람들 가가지고 미리 해야 되지. 야 평생을 남의 돈으로만 산 한덕수 입장에서는 빨리 물러나 줘야지. 내 돈 들어가는 건 죽어도 못 사는 거야. 싫은데. 지금까지 쓴 돈도 돌려받아야 돼, 지금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 새끼들 거지 텐트기 때문에 돈 내는 거 확실해지지 않으면 절대 결합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그지 텐트 근처에 돈 많은 재벌들이 좀 지나다니기라도 그렇지. 하고 잡혀와서 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재벌도 안 지나다니고 재벌도 안 잡혀와. 저거 확실하게 거지거든. 예전엔 그 거지 텐트 안에서 가끔은 이게 김춘삼이 하나씩 나왔어. 그러니까 거지왕. 걔랑 뭐 거래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 보험 차원에서 아따 적선하고 몇 분씩 던져주고 갔단 말이야. 지금은 여기 와서 야 여기 가면 그냥 헛되이 뜯기는 돈이야 싶으니까 그러니까. 재벌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이 캠프를.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란당하고 손잡는 거지. 손잡는 거 되니까 이거 기업도 하기 힘들어. 기업도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 이러고 난리칠 상황이거든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랑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낙연이랑 이준석이한테 자기랑 먼저 해달라는 거야. 자기랑 먼저. 근데 김문수는 해도 책임질 수 있어. 한덕수는 책임 못 져요. 김문수는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어쨌든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된 공당의 후보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뭐 400억 가까운 돈을 또 지원을 받을 거예요. 어차피 나가면.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그래 어제 난리가 나고 김문수가 연락 두절됐다 그 소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만나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문수 측에서 요구한 거는 그겁니다. 아니 이 후보를 선출해놓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또 단일화를 시키냐 마냐 이거를 또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후보인데. 아니 무소속하고 단일화하는데 전당원 투표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미친 당원이 자기네들 경선 후보 뽑을 때는 이 김문수를 찍었다가 무소속하고 합치자고 하는데 한독수를 찍는 경우가 그게 당원이야? 거수기지? 그래서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한데 이건 또 이거 뭐 여론조사를 또 누가 할까?
명태균도 못하잖아 이제. 그래서 김문수는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내가 안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버티면 국짐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규상으로. 경향신문 기사에도 제목이 이겁니다. 믿었던 김문수가 버티면 국힘 마땅한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웃겨요. 믿었던 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믿어? 도대체. 그러니까 믿었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 야, 저 새끼는 우리가 야, 너 나가 그러면은 이해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거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야. 권영세가 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 좌파에서 온 새끼라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겁니다. 전형적인 좌파식 조지태 지지도. 지금 좌파로 암약하고 있던 김문수가 30년 전에 이미 지금을 예견하고 조직 안에 암약하고 있다가 국민의힘 조직을 탈취했다는 거야. 이겁니다. 2005년의 사람이 2025년 사람이 1980년대 사람한테 김문수가 대선 후보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사람이 미래엔 결국 노동계급이 승리하고 노동해방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2025년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노동자 계급 정당 맞지? 라고. 아니, 그 당시 진보의 배신자를, 서울역 회곤했던 배신자를 뭘로 꼬셔서 지네 편으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사도 만들고 처음엔 쓸모가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끝나고 나서 국진당이 어떻게 대접을 했냐고. 사실상 똥침맞대기 취급했잖아.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 할아버지가 계속 과거를 잊고 마치 새로 태어난 어떤 그 극우의 빌런처럼 박근혜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막 그렇게 극우화된 발언을 막 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데려다 장관을 시킨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지정생존자 같은 놈이지. 내란 때 유일하게 안 갔단 말이야, 거기를. 맞아. 김문수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는 이거 계엄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아마 도망을 쳤거나 아무튼 그 자리를 안 가서 내란 준동자들 안에서 안 껴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얘를 페이스메이커를 해갖고 한독수를 올려야지 하는, 지금 보면 김앤장의 큰 그림이었던 거지. 그 그림 안에서 한독수를 밀어가지고, 한독수를 밀기 전에 한독수를 단독으로 밀면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김문수를 시켜가지고 가장 강력한 어떤 경쟁자였던 오세훈이나, 뭐 오세훈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필요 없어졌지만, 제일 큰 경쟁자였던 일단은 홍준표하고 한동훈이를 제껴버린 거야. 그 제끼는 과정 중에 김문수한테 그렇게 꾸준히 몰려갔던 표들, 국진당 내부의 대의원들 표들은, 그거는 옛날에 이준석을 뽑고 김기현을 뽑았던 신천지를 비롯한 거수기 표들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야. 그 거수기 표들이 지금 다시 한덕수랑 당원 투표를 또 하면 이번엔 한덕수를 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야, 권성동은. 근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캠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홍준표 캠프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이거 어차피 안 될 판인 거 모두가 다 알잖아. 초등학생도 알아. 이건 안 된다. 근데 이 대선을 하는 이유는 당권을 지기 때문이에요.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에 대한 그 실질적인 당대표 같은 권력을 질 수 있게 되거든요. 당무 우선권이라 그래서 대표를 우선하는 권한을 발휘하도록 내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면 후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에 뭔가 큰 결정을 해. 그러면 자리가 있으면 후보가 그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홍준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김문수한테 갔으니까 김문수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도 계속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턱수 못 찍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경원이나 윤상현 같은 것들이 지금 김문수 캠프로 가는 거는 저거 나중에 한덕수랑 단일화할 거 생각하고 우리 단일화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쑤시고 댕기를 목적으로 그때 심은 놈들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 새끼들도 입을 닫은 거야. 특히 윤상현이 입을 닫아버렸어. 왜 나경원은 울면서 김문수 후보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독수랑 하느니 김문수랑 하는 게 유리하고 떨어질 것도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지네가 당권파야. 이번에 지금 권성동, 권영세는 자기들이 당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윤상현하고 나경원은 어차피 너는 대선 끝나고 나면 기운도 없고 당대표 하라고 하도 기운도 없고는 뭐예요? 척거리 할 기운은 남았어도 정치할 기운은 없으니까 우리가 당권을 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권영세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윤상현이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권영세 쌍권들은 권성동 쌍권은 한덕수랑 짜웅이 되는 거고 윤상현 나경원은 김문수와 짜웅이 되는데 어차피 윤상현 나경원은 어차피 대선 끝나면 문수 할배는 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가서 한덕수가 예를 들어 이제 남은 건 그거예요. 만일에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당권은 뺏겼어. 쌍권이는 힘을 쓸 데가 없어. 그러면 이 쌍권이 탈당을 해갖고 한덕수랑 같이 무소속에 들어가서 한덕수가 완주를 하고 그리고 김문수보다 표를 많이 받아내는 수 말고는 얘네들은 앉은 자리에서 국민의 힘을 김문수한테 그냥 강도를 당한 거예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자기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다 그걸 보면서도 될 거야. 당권 우리 거야. 선거 후보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왜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다들? 김문수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인생에 마지막 기회 아니야? 그렇지. 솔직히 김문수가 홍준표를 이긴다는 게 말이 돼? 한동훈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나 도지사야 하고, 일제 때 우리나라 일본 사람이지, 이 얘기 말고는 국민들이 기억하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사실 나 도지사대로 끝났잖아, 이 사람. 그때 이미 끝난 거지. 그때 끝난 사람인데 지금까지 온 것도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김문수가 이제 시장에 가면 요런 게 나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누구나 뽕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근데- 가서 막 김문수 외치고 막 양보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양보를 할까 싶다가도 그래. 이재명도 저렇게 갑자기 날아가면 내가 갑자기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이거 했는데 아니, 그게 왜냐면- 어떤 식이든 어저께까지만 해도, 야, 잘하면 무투표 당선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요런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서로 이런 거지. 이재명만 안 나오면 내가 무소속으로 가도 김문수는 이길 것 같은데? 뭐 요런 짜웅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을 못 건드리게 됐네? 이재명이 나오네? 나 과연 2등 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이제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된 상황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돈을 줘야 돼요. 당연하지. 한덕수가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김문수가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럼 그 돈을 해준다니까. 상비 400억 나오니까 국가지원금 나오니까. 해줄까? 아니 들어온다 그러면 해주지. 무릎 꿇으면 해준다. 무릎 꿇으면 해주지. 근데 한덕수는 자기가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면 그 돈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로 내란죄로 바로 기소되는 거야. 후보 내려놓는 순간 얘는 바로 공수처든 뭐 검찰에서는 잡아갖고 가는 거야. 최상목이랑 둘이 세트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문수가 한 번 변심했잖아요. 변심 전엔 뭐라 그랬어? 윤석열 계엄 옹호하고 아니 이거 법률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의회가 나서갖고 탄핵시키는 게 있을 수 없으니 이러고 지랄했죠. 이제 후보 자기가 확정돼갖고 선거 나가잖아요. 자기가 잡아 쳐놓는다고 할 놈이야. 표 얻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만일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서갖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7대3으로 사람들이 이미 내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 되면 윤석열을 사면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댕길 수가 있겠냐고. 근데 김문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뇌피셜 돌려보고 싶기도 하다. 김문수가 이때까지 극우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거를 탈취를 위해
당을 30년 계획이었던 거야. 30년간 스파이로 살아오면서 자기 온갖 극우적인 얘기를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이 순간을 위해서 내 이 다 참았다. 야, 밀정설이야? 내가 당을 깨기 위해서 이놈의 당을 깨부수기 위해서 내가 노동운동하던 김문수가 결국에 내가 이걸 해냈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치면 그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계획으로 윤석열이를 심었다. 아, 극우의 종말을 위해서. 윤석열이 당을 다 뽀사버리겠다. 그렇지. 친구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서 윤석열을 심었다. 그래서 그거 이 모든 거가 문재인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저쪽에서 나오고 있잖아. 이건 조금 작은 그림인 거지. 요건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김문수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극우로 가기 위해서는 나 도지사입니다로 한번 내 인기를 조져버린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말석을 얻어가지고 지정 생존자처럼 내란에서 극우 인사로 변해서 극우 인사로 변해서 장관하고 있다가 지정 생존자처럼 웃대가리들이 탄핵이나 내란에 엮여갖고 싹 쓸려갔을 때 그때 내가 국짐을 접수해야지. 그렇지. 이거는 30년간 얼마나 큰 이거는 고통의 세월을. 이거는 김용 무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점점 기괴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 당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 당은 지금 어떻게든지 정권 유지를 하겠다고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으쌰으쌰 막 하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층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 있어요. 지지층은 지금 후보를 못 정해가지고. 그렇지. 아직도 후보를 못 정했잖아. 누구를 뽑을지도 몰라. 내가 보기엔 인쇄물 투표용지 인쇄하는 25일까지 안 갑니다. 특히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문수 밑에서 칼을 이어받아서 처절한 복수를 펼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재원이에요. 살아있었어요? 김재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 사실상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일 날 투표용지 인쇄 때 한덕수의 이름은 없다. 이러고 막 던지고 다니면서 지금 권성동과 권영세를 단일화 강요죄로 그런 죄는 나 처음 들어봤어요. 단일화 강요죄. 물론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업무방해 이런 건데 단일화 강요죄로 해가지고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게 김재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김재원 이름을 지금 들어보면요. 명태균 관련된 내용들 나올 때마다 항상 치인 게 김재원이에요. 맨날 김재원은 뒤로 미루거나, 맞아. 뒤로 빼거나, 대구시장이든 최고위원이든 다 잘렸어. 이게 다 명태균 때문이었어. 그러네. 자기는 몰랐지. 자기는 경선에서 정당하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다면 정부 감각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안 거야. 이것들이 나를 아주 똥침 막대기로 취급을 했네.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 너 맨날 똥침 막대기 취급 당하더라. 그래서 김재원이 내가 보기에는 윤상현을 제끼고 김문수의 오른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김재원은 윤석열 일가 윤건희한테 엄청나게 분노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분노가 권동선과 권성동과 권영세한테까지 전부 다 미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김재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쟨 저렇게 찬밥 신세인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지? 쉴드를 치고 쉴드를 왜 치지? 몰랐으니까. 바보네. 자기가 그렇게 겉으로만 이용당하는 줄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주군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의 시대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당권 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김문수 밑에 점점 더 많은 국진당 의원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한독수로 돈도 없고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되지도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여론투표도 지금 하면 국민 여론투표도 지금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바의 지지율은 계속 빠집니다. 이미 쪽방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한 5%는 까먹었어요. 지가 갖고 있던 것들 중에. 뭐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개인적인 만남 차원에서 둘이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한덕수가 깨끗하게 던지고 그냥 물러난다?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윤석열의 그게 실패잖아. 응? 윤석열의 그 시도는 개방한 거죠. 이미 오전에 이 시간에 그 재판 미뤄짐으로 인해 갖고 이 사법 쿠데타는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고요.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그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김문수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대권은 틀렸어. 당권이라도 차지해야 되잖아. 그럼 한덕수 밀고 있는 쌍권이보다는 그래도 어찌 됐거나 공정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내부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로 국진당의 후보로 자리 잡은 김문수가 훨씬 더 힘이 있어지는 꼴을 그렇죠.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 김문수의 승리죠. 그렇게 치면 국힘은 되게 한덕수가 핑계거리로 좋네.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파드라고 원래 단절을 해야 되잖아요. 단절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잡혀있는 게 너무 많고 내란 동조 세력이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계속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계산책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손절치기에는 너무 좀 그래. 근데 한덕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파들 한덕수 쪽으로 다 몰아넣고 김문수로 딱 해가지고 우리 새 당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옛날에 기생충 관련한 우리 옛날 만화 CF에 보면 미끼를 하나 던지면 회충, 청충, 12지장충이 연속으로 물면서 물고기가 다 잡히잖아요.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낚시고리 안에 이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지금 다 엮여서 딸려 들어오고 있는 거야. 심지어 김앤장까지 이번에 우리가 물은 거예요. 김앤장 물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김앤장 적폐까지 정리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결론은 뭐냐? 역시 김건희가 5대 산신한테 매달 1억씩 계속 산신제를 1년 넘게 지낸 게 국운 상승으로 왔다라고 봐지는 거야. 아니야. 산신들이 산불 때문에 더 열받으셨지. 열받았대. 잘 정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불지르는 거 산신들은 다 알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것들을 조속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박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신기하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무속에 심취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뭐 김건희나 최하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틀렸을 때 그 무속인을 살려두나요? 아니 그 진짜 아니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왜냐면 대체자가 많으니까. 살려는 두나요? 아니면 돈을 뺏어요? 아니, 아니면 안 뺏어요. 딱, 그래요? 딱 그런 거지. 이거 신발이 다 해서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에 새로 신내림 받는 애랑 갈아타면 됩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모든 국민이 아마 같이 얻으셨을 거예요. 무속을 기원하려면 지 돈으로 빌어라. 근데요. 너의 돈으로 빌면 돈 주인 원하는 대로 간다. 자기 돈이라 함은 정당하게 땀을 내서 노동을 번 그럼 돈인데 지가 해서 번 돈으로 가야 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최하영이나 한덕수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땀을 흘려서 돈을 번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남의 돈이잖아요. 걔네들이 남의 돈으로 초호화로 판을 벌일 때 그 판을 받은 신들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생각하신다는 거지. 이게 국민의 돈이구나. 이게 대한민국 백성들의 고열이구나. 여기에서 빨리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라의 대운을 급박하게 임진년에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또 갑자기 계속 뭐 주술로 간다고 얘기해요. 대형 산불이 몰랐지만 계속 대구에 산불이 계속 났거든요. 심지어 이제 대놓고 대구에만 불을 질러. 대구에만 경북, 경남, 울산, 대구에만. 계속 대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진화됐다고 했는데 또 불이 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구에만 불이 나지? 라고 했는데 이거 아마 산신령들이 진짜 노하셨을 것이다. 아니 이 새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매일 불질러러 와 이러면서 작사를 내실 걸로 보여지고요. 이쪽 지역에서 역대급 반전 투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한덕수와 김문수의 독대 기대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내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